의뢰할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고양이는 이쪽에. 엄마 고양이 옹이고요. 요번에 5. 영혼 출산은 대단한 엄마입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구석으로 가. 5마리 모두 엄마를 빼닮았네요. 원래 고양이 키우셨어요? 고양이는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 저희가 얘를 안지 3월부터 알았거든요. 3월부터 알았는데 그때는 그냥 밥만 주는 정도였었어요. 밖에서 어느 들고 오다 보니까. 옹이와는 어떤 묘연이 있는 걸까요? 옹이를 키우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 먼저 살던 식구들이 이사 가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맡게 된 거고요. 그때도 계속 밖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집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밥 먹고 밖에서 잘 자겠지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4시 반쯤에 자고 있는데 야옹야옹 거려요. 그래서 막아갔더니 문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주니까 양수가 터진 것 같더라고요. 하얀 탯줄을 또 끊겠거니 하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다른 거 기다렸는데 다 못 끊는 거예요. 또 다시 데려다가 탯줄 끊어주고 다시 앉혀주고 2시간 정도 났어요. 가끔씩 밥만 주고 했는데 6월 1일 날 저한테 이렇게 온 거잖아요. 제 방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나는 사람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임감이 막 시작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집사를 선택한다고 하죠.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만 태워. 엄만 태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옳지, 옳지. 알았어. 뒷다리도 펴지. 뒷다리도 펴야지, 기지개. 어? 피멍 들었어, 멍 들었어, 여기. 이게 다 멍이야. 알았죠. 여기 또 오돌도돌 몰랐네. 뭐하지? 육묘에 지쳐가는 옹이가 안쓰럽기만 한데요. 한시도 눈 안 뜨지, 한시도. 그냥 새끼들한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새끼들을 챙깁니다. 엄마 도지 제일 좋아. 어떻게 애들이 세게 물었으면 목이 잘라지겠어요. 잘릴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생살인데. 또 먹여. 또 맘마 먹여? 맘마 먹여. 맘마 줄게. 맘마 줄게. 엄마가 맘마 줄게. 자, 맘마 먹자. 보다 못한 보호자가 지원군으로 나섰는데요. 이게 뭐지? 본인은 지금 먹이시는 거예요? 아, 저도 애를 둘을 낳는데, 저 다 모유수유를 했어요. 분유를 생에 사보질 않았거든요. 먹여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 고양이를 분유를 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집사 하나는 잘 골랐어. 엄마 맛있어요. 이것도 먹을만하네. 그렇지. 얘가 분유는 제일 잘 먹어. 덕분에 옹이는 한시름 덜었네요. 배 좀 볼까? 빵빵한데 배 좀 볼까? 빵빵하네. 빵빵하죠. 그래도 좀. 배부르다. 새벽에도 밥을 줘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도 한 2번 줬을 거예요. 2세 번 줘요. 엄마 물 때마다.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보호자. 생각지도 않은 육아에, 뭐 직장 생활에, 또 아이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좋으니까, 솔직히 몸 힘든 거는 그때뿐이에요. 갑작스러운 공동 육묘로 쉴 틈 없이 바빠졌지만 항상 옹이 먼저 챙기죠. 응? 먹자. 새끼들 젖주느라 밥도 못 먹는 옹이를 위해 준비한 특별식. 그런데 맛만 보고 돌아섭니다. 여기 맞아 먹어야지, 옹아. 일로 와봐. 옹아, 여기 남았네?
아이고, 그 와중에 새끼 울음소리를 들은 모양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옹이가 빨아먹거든요, 이거 다 이제. 새끼들의 배변까지 핥아준다는 옹이. 정말 대단한 모성애네요. 하지만 이런 옹이도 어쩔 수 없이 새끼들과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유일한 고민이기도 하죠. 안 돼. 옹아, 왜? 옹이 왜? 나가고 싶어? 쉬마려워? 옹이가 대소변은 방에서는 절대 안 보나요? 예, 절대 안 봐. 절대 안 보고, 이렇게 자기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응아응아 해요. 이렇게 나간다고. 방에서 넣지. 옹이 화장실 있잖아. 옹이 화장실에 넣자. 응? 싫어? 안 열어주신 적도 있으세요? 있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싸게 하려고.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참다가 자기도 지쳤나 봐요. 소파 위에 처음에 깔아놨었거든요. 베드에. 거기다가 쉬를 하더라고요. 결국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문을 열어주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유, 우리 보호자님 마음이 어리시다. 계속 안 가고 밖에 내보내달라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집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까. 어쨌든 2시간도 안 들어보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막 차 돌아다니고 때도 있었거든요. 사고 나진 않았을까.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곧장 밭으로 향하는 옹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옹이의 외출은 끝나지 않은 것 같죠? 여유롭게 다음 장소로 이동! 발톱도 한번 가려주고. 풀은 역시 개풀이 최고야. 끝이 없는 육묘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녀석. 온 동네를 누비는 모습이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묘승이에요. 한편 집에 남은 보호자는 옹이 걱정에 베란다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옹이한테는 더 정이 가시나 봐요. 그럼요. 너무 정이 가죠. 그쵸. 걔 힘든 걸 아니까 더 정이 가죠, 많이. 1시간 후 오매불만 기다리던 녀석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왔다. 바로 들여보내고 싶지만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또 뭐 고추가니? 진드기가 엄청 커요. 진드기요? 쌀털만 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발이 엄청 많아요, 발이. 발을 꽉 물고 있더라고요. 찐득이를 달고 오면은 네. 새끼한테도 좀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너무 위험하죠. 점검을 마친 후에야 새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는 것 빼고는 계속 애기랑 이렇게 침대, 여기, 집, 이렇게 여기서만 해요. 귀 좀 닦을까? 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귀가 거뭇거뭇한 게 보여서 좀 닦아주려고요. 귀 청소? 뭐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귀찮으시면 시원하네. 거뭇거뭇한 게 보이죠? 아주 새까맣네요. 이렇게 나갔다 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갔다 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닦아줘야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집에서만 생활하는 건 무리일까요? 고양이를 잘하는 것보다 집고양이를 잘하는 게 아이한테는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전을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내에서 같이 잘 적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동 육묘에 지친 초보 집사를 위해 달려온 영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거대 고양이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의뢰를 하신 거죠? 들고양이 해설을 못 버리고 이제 원래 길에서 살던 아이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아, 여기 와서 애를 네, 낳았다? 6월 1일 날. 6월 1일. 1일 날 새벽에 지금 4주 좀 넘었네요. 네. 이전에 고양이를 키우신 적은 아니요, 처음인데 네. 몇 마리가 암컷이고 몇 마리 수컷인 건 아세요? 아,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랐네. 아, 보니까 네. 다 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볼까요? 옹이? 미궁에 빠진 성별의 진실 제대로 밝혀봐야겠죠? 옹이! 옹이야! 다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리는 암컷. 그치? 여자애. 오, 루이도 암컷. 오, 여름이도 암컷인데? 우와, 딸부잣집 되는 건가요? 오, 과연 마지막 한 마리는? 포도만 수컷이에요. 예. 네, 얘는 수컷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항문하고 여기 이제 생식기가 이렇게 있어요. 항문하고 생식기가 있는데 이게 길게 좀 간격이 있으면 수컷. 왜냐면 고환이 나와야 돼서. 수컷은 1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수컷. 이게 거의 붙어 있으면 암컷. 암컷은 고환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여자아이 4마리에 수컷 1마리. 오늘 네. 알았네. 일단은 아이들을 받고, 근데 아이들이 좀 약간 건강이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어찌야. 근데 눈곱이 좀 있네, 네, 애들이. 눈곱이 애들이 다 눈곱이 지금 조금씩 있어요. 허피스가 돈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바이러스. 아, 예. 얘가 아직도 나갔다 오나 보네? 네, 다 깨어 나와요. 화장실을 집에서 못 해요. 그리고 바람 쐬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나갔다 오면은 허피스 같은 게 밖에서 걸려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드기도 묻혀서 와요. 그니까. 지금 몇 마리 여기도 뛰었고 여기도 뛰었고 어느 날은 애기한테 진드기도 한 번 발견했어요. 그니까. 네. 그런 게 기생충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그거 먼저 보고 같이 또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ong아 왜? 실외 배변으로 외출을 해왔던 옹이. 심하려워? 바로 나가네. 네, 바로 여기 포스예요. 여기 뒤로 나와요. 아, 뒤로. 네, 여기 포스예요. 아, 여기 텃밭 옆에. 아, 텃밭에다가 열심히 했으네. 여기 주로 썼나 보다. 원래 고양이들이 천연 모래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천연 모래의 습성이 있는 애들은 거기 쓸 수가 있죠. 배변이 끝난 후에도 들어갈 기미를 안 보였는데요. 아, 여기다가 또 갑자기 스트레칭 하는 건가? 풀 먹고, 풀도 먹고. 왜냐면 고양이들은 풀을 먹어야지 자기 헤어볼 관리를 하거든요. 네, 소화해서 일부러 구토를 시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같이 내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스크래쳐. 밖에서 생활하던 아이다 보니까 밖에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아이한테는 재미가 있겠죠. 녀석의 야생 본능은 보호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아, 참새를 사냥해 왔어요, 또. 애기도. 아이고. 근데 이게 일부러 이게 아마 4주령 정도 되면은 엄마 고양이가 나가서 사냥감을 잡아와요. 얘는 근데 밖에서 생활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냥을 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집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약간 적당히 살려는 상태에서 사냥 놀이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가끔 이제 사냥 먹잇감 같은 것들 보호자 앞에다 그냥 떨궈 놓는 경우. 쥐를 갖고 네. 왔어요. 여기 앞에다가 이만한 새끼도 아니고 뭐 이만한. 그거 이제 보호한다라고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진짜? 네. 착각은 자유라고. 자기가 사냥 이렇게 했던 거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시. 자랑이네. 네. 설득했어요. 고양이한테 설득했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너. 아, 그랬더니 입에 있는 걸 탁 넣고 자기만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문 닫아주고 아, 네네. 이제 안 가져왔으면 좋겠죠. 네. 쥐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요. 그 주치면 안 되죠. 지금 위험하니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녀석의 잦은 외출로 인해 새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또 뭐 묻히가니? 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위험한 상황들이에요.
옹이는 외출하다 보니까 밖에서 뭐 외부 기생충이라고 하는 진드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오면 아이들한테 이게 다 옮겨지거든요. 이게 5마리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파버리면 확 역병이 돌아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구토하기 시작한 게 맨 처음에 제일 막내, 아까 다리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루하루씩 애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전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염이 될 수 있어요. 네. 외출에서 비롯된 위험 요소들. 옹이는 완전한 집고양이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 본능적인 것들이 이제 중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강하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옹이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반습식 아니면 이제 습식에서 반습식 건사로 이제 먹을 때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성화 수술 시키시면 돼요. 그럼 젖도 안 나오고 이게 다 사라집니다. 아, 중성수술 하면은? 네. 옹이 같은 경우는 한 다음 달쯤에 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5주령 네, 됐으니까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달 지나서. 고양이들이 만약에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 출산을 했는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3주가 지나면 3주 때 아이들을 물어서 옮겨놔요.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 공간에서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간이 제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집 고양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도 있으니까 네네. 서로 공존하는 길이 가장 중요해요. 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공생하는 방법을. 웅이의 경우에는 처음에 밖에서 생활을 하던 아이죠. 밖에서 생활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뭐 중성화 수술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본능적인 거야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집 안에 들어와서 새끼를 낳고 생활하는 게 이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옹이를 거둬주신 보호자님도 어떻게 보면 초보 집사이기 때문에 둘 다 처음 겪는 경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집사인 보호자님에게 알맞은 사회화 교육, 옹이한테 알맞은 처음 겪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사회화 교육, 그다음 아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기 방 이전에 여기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옹이가 화장실 재질 관련돼서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벤토나이트, 크리스탈, 두부모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 쓴 거 관련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맞은 재질, 그 다음에 화장실 이 사이즈로 해서 2개를 저 베란다 쪽 나가는 길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하나 놓고 아이가 원활하게 화장실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옹이는 어떤 모래를 선택할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솔루션은요? 보통 초보 집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접종도 가야 되고 예, 중성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장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는 이동장 교육. 그것도 할게요. 그래서 이동장을 줘보시겠어요? 아이고 이동장. 줘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동장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이제 처음에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요거를 뚜껑을 열고 반이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이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네네. 아이가 좋아하는 담요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담요 이런 것들을 깔아주고 여기서 편하게 그냥 즐겁게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 그냥 평상시에도? 네네네. 처음에 네. 첫 단계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알게 들어가게. 차이가 찾아서 가요. 우와, 간식이다, 간식. 그래서 좀 익숙하다가 싶으면 네. 이거를 오픈된 이동장에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뚜껑을 덮어주는 것이 핵심. 어렵지 않죠? 쉽죠?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그대로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접종하러. 만약에 이 공간이 익숙해지면 밥이나 간식을 이 안에서 주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셨다가 편안해지면 치워주고 그러면 옹이도 먹고 나니까 먹네 또 엄마라고. 옹이도 똑같아요. 옹이도 들어와서 아이고 미안 아이고 미안 아이고 미안 아이고 미안 이렇게 해서 편하게 먹고
손을 닫아볼게. 일자로 하시죠. 여기 일자로 접근해서 닫으면 됐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네. 담요 같은 게 있으면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넌 이동장이 벌써 이렇게 좋니?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지? 어떻게 올라갔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무 큰데? 작은 담요 없네? 어리다고 예쁘지 말라고. 여름이 대단한데 살아있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시야를 좀 가려줘야지 고양이들은 보통 안정감을 더 느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여기. 저기야. 자. 아니 그럼 더 들어가. 네. 또 쉬운 방법 뭐냐면은 문을 닫아놓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게끔 또 만들어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베테랑 집사들도 힘들어한다는 병원 방문. 이제 걱정 없겠죠? 다음은 집에서 지내게 될 새끼들을 위한 사회화 교육인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놀면서 사람 손이 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가 관심이에요. 잡으면은 이때 고양이들이 아셔야 될 게 장난감을 안 쓰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손가락이나 발을 자기가 물어도 되는 거라고 인식을 지금 학습해요. 지금 다.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도 괜찮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좀 먹어볼까? 쓰다듬은 후에 보상은 필수. 여기 좀 만져주고 이거를 15분씩 15분씩? 네. 5분, 15분씩 해줘야 한 애한테? 네. 그러면은 1시간이네. 그것만 1시간. 얘네들도 놀고 있지만 자 성격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발버둥을 바로 치면은 좀 자기주도적인 아이. 너는 얘는 약간 소심한 아이. 이렇게. 얘도 약간 소심한 아이. 계속 애들이 부르니까 자기 여기 있다고 치르거리는 거예요. 꾸르륵 거리는. 네.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구나. 엄마 있다고. 됐고 이런 것들도 계속 손을 타야 돼요. 발도 만지고. 자, 그래 좀 먹어. 루이? 루이는 이름도 알아듣겠는데 얘는? 지금 핵심 사회학이라서 지금부터 애기 이름 부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대로만 교육해준다면 집고양이로 잘 지낼 수 있겠네요.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격성 중에 하나가 사회성 부족 공격성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사람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성 교육이 안 돼 있죠.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3주에서 8주 초기 사회학이 아니 8주에서 13주까지 사람 손을 뭐 하루에 15분씩 스킨십을 갖는다던가 뭐 교육에 핸들링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경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화 교육이 쉽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회성 부족 공격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옹이의 기생충 치료와 새끼들을 위한 안약 치료. 실내 공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길에서 살던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간택을 당한 경험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같이 했던 것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간택당하신 분도 있어요. 고양이들이 왜 간택을 하는지, 이 장소를 선택하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고부에 도착한 반가운 소식. 옹이와 새끼들 모두 집고양이가 다 됐다고요. 이제는 집에서 스크래쳐도 하고 밭이 아닌 화장실에서 배변도 본다네요. 이쁘다. 잘했어. 잘했어.
옹이야, 이제는 밖에 나가지 말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렴.